수원중학교 3학년 안녕. 오늘은 운동과 에너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확인해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운동에서 기억해야 될 것, 운동의 빠르기가 있었는데 이 운동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속력이었습니다. 자, 속력을 구하는 공식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외워두라고 했었죠? 자, 속력은 뭐분의? 그렇지. 시간분의 이동거리이다 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시간분의 이동거리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6학년 때 배웠던 거, 속, 시 기억나려나? 이거를 꼭 기억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위에는 뭐가 있었지? 미터 퍼 세크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해서 단위도 각각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뭐였어? 그치, 그래프였어. 우리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꼭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요. 자, 제일 첫 번째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였습니다. 자,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 여기에서 보자. 시간, 그 다음에 이동거리.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그렇지, 기울기였다. 기울기라는 것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자, 기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 x의 증가량은 시간이었고 y의 증가량은 이동거리였으니까 시간분의 이동거리, 즉 속력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를 했었는데, 자, 두 번째 그래프는 뭐였어? 이번에는 시간과 그 다음 속력 그래프였습니다. 시간과 속력 그래프. 자, 여기서는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프 해석하는 법 잘 봅시다. 0에서 시작해서 8초까지, 자, 이거 쭉 이렇게 나타낸 14초까지 나타낸 그래프인데 0에서 시작해서 8초까지 쭉 가는 동안 속력이 일정하게 뭘 하고 있어? 점점 빨라지고 있구나. 아, 그러면 0에서 8초까지는 속력이 어떻다? 그렇지,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초에서 14초까지는 보니까 속력이 어때? 10이라는 속력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속력이 어떻다?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이 물체가 멈췄는지, 속력이 빨라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였어? 요 아래 넓이였습니다. 자, 이 아래 그래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했어? 이동거리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어. 그렇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요것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 다 제대로 이해했다면 아마 오늘 수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다음 거. 지난 시간에 요거는 반드시 외워둬야 돼. 알았지? 그럼 이제 오늘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PPT가 조금 필요해서 오늘은 요 화이트보드에 수업을 했고 조금 있다가 다시 칠판으로 가서 칠판에서 수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뭐냐? 등속운동이다. 등속운동. 등자는 가지런할 등자야. 속은 빠를 속. 그러니까 속도가 가지런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속도가 빠르기가 가지런하다. 가지런하다는 것은 일정하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등속운동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얘기한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뭐라고 한다? 등속운동이라고 한다. 알겠지?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을 거야. 속도가 같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운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해둬야 될 거. 그렇다면 등속운동의 예에는 뭐가 있을까? 등속운동의 예에는
보니까 자 이거 뭔지 알겠지? 한번 보도록 하자. 에스컬레이터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한다. 자 자세히 보면 자 일정한 속력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지? 에스컬레이터는 등속 운동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요거 무빙워크라고 하죠. 사람이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게 무빙워크가 되고, 사람이 아닌 이것을 조금 더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짐을 이렇게 올리면 이거를 컨베이어 벨트라고 합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등속 운동의 예에는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컨베이어 벨트가 있다는 거. 이것 말고도 우리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을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 뭐가 있을까? 이것 말고 뭐 스키장에서 리프트카 있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리프트카. 또는 뭐였지? 기억이 안 난다. 선생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너희가 알아보자. 알겠지?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는 예가 우리 실생활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문제 하나만 한번 보도록 하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여 있는 가방이야. 자, 요 가방이거든. 이 가방이 보니까 10m 이동하는데 5초가 걸렸대. 그럼 이 컨베이어 벨트의 속력은 몇 미터 퍼 세크인가? 라고 했습니다. 10m를 이동하는데 5초가 걸렸대.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이 컨베이어 벨트의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그런데 얼마 동안? 5초 동안 이동거리가 1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될까? 2m per sec가 된다.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등속 운동을 하는 예가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등속 운동을 그럼 하는 경우가 뭐 언제가 있느냐? 이제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야. 자, 이 그림 보면 이거 본 적 있지? 오락실에 가서 동전 넣으면 요 원판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쳐가지고 얘가 골에다 이렇게 넣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더라? 요 판이 있잖아. 요 판의 특징이 뭐냐면 이 판은요, 이게 에어 뭐라고 하던데? 요 아래 보면 요 아래 판에 굉장히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 구멍에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락실에서 돈을 넣으면 요 판에서 공기가 이렇게 굉장히 약한 바람이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툭 치는 건데, 자, 공기가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 요 원판이 이 판에서 약간 뜨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떠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치면 어때? 만약에 이게 1초에 한 번씩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면은 1초 동안 여기에서 이만큼, 여기에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어때?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고 있지. 아, 그래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이야. 그런데 동전을 넣지 않고 그냥 치잖아?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 왜냐면 요 원판이 이 바닥에 딱 닿아서 움직여. 닿아서 움직이는데 처음에 치면은 요만큼 가는데 어때? 갈수록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줄어들고 있지.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할 수가 없어. 누구 때문일까? 아까 딱 바닥에 붙어있다고 그랬잖아. 누구 때문이야? 마찰력 때문이야. 그래서 운동 방향이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공기가 나오지 않으면 마찰력이 이렇게 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찰력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는데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그랬거든? 운동을 방해. 그러니까 원래의 운동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을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보면 마찰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속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엔 정지하게 된다. 그리고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구나. 아, 그러면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에 마찰력이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일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마찰력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야. 그럼 이거는 앞에 마찰력하고 비슷한 거거든? 마찰력이랑 비슷한데 마찰력도 결국엔 뭐야? 힘이잖아. 그럼 힘이 마찰력이 아까 마찰력이 작용을 하면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해? 못해?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일정한 속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통틀어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는 어떨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펜 하나를 놔뒀어. 보이려나? 펜을 선생님 손에도 이렇게 올려놨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펜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 원래 처음부터 정지했다면 끝까지 정지하려고 그러고,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운동을 끝까지 하려고 그래.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속도로 일정하게 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에 힘이 작용하면 바뀝니다. 정지하고 있는 애한테 힘을 주면 움직이게 돼. 반대로 움직이고 있던 물체에 힘을 작용을 하면 두 가지가 되겠지.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 애인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애의 못 가게 손으로 딱 막았어. 힘을 줘. 브레이크를 걸면 얘의 속도가 점점 느려질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애한테 주위에서 밀어버렸어. 그럼 속도가 더 빨라지겠지. 즉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일정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이 작용을 하면 속력이 변한다는 것이야. 기억해둬야 된다. 자, 그럼 보자. 하키 선수가 있는데 얼음은 대표적으로 마찰력이 굉장히 적다는 건 우리가 배웠어. 그 재작년에. 자, 이 스틱으로 얘를 퍽이라고 불러. 퍽. 자, 이 스틱으로 퍽을 쳤어. 근데 처음에 퍽이 가만히 있다가 스틱으로 툭 쳤어. 그러면 힘이 주어진 거지. 힘이 주어졌으면은 정지해 있던 애가 움직일 거야. 이해됐지? 처음에 정지했던 퍽에 스틱으로 치면은 움직여. 운동 속도가 빨라질 것이야. 빨라지다가 얘가 퍽에서 이 힘을 받아서 운동하고 나서부터는 마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거든. 마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다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스틱으로 퍽을 친 직후에 치고 나면은 마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퍽은 거의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뭘 할 수 있다? 등속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문제를 풀면서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등속 운동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등속 운동 그래프는요, 잘 생각해 봐봐. 등속이라는 것은 속력이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1초에 잘 안 나오네. 자, 예를 들어서 1초에 20m를 움직인대. 1초에 20m를 움직이면 얘는 속력이 얼마일까? 그렇지. 20m/s야. 그러면 2초가 되면 몇 미터? 그렇지. 40m. 3초가 되면 몇 미터? 60m를 움직이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럼 1초에서 2초로 시간이 2배가 되면 이동거리도 몇 배가 되고 있어? 2배. 시간이 3배가 되면 이동거리도 3배. 아,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두 글자, 땡땡한다,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
속력은 일정하므로 이동거리는 어디에 비례한다?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자. 요 그래프 보자. 우리가 일지하실 때도 많이 봤던 그래프인데 얘를 보면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야. 아까도 말했지? 중요한 건 뭐야? 기울기야. 자, 기울기인데 요 버스를 보도록 하자. 버스하고 고속열차가 있는데 버스를 먼저 선생님 한번 보도록 할게. 버스는 보니까 0.5시간이면 30분이거든? 계산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기 힘든 것보다는 자, 우리가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구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그래프의 칸에 딱 맞는 애들 찾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선생님은 버스의 속력을 구할 때 여기서부터 이 기울기를 구할게.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도 돼. 선생님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하고 싶은데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편한 것으로 하면 되는 거야. 자, 보니까 버스는 이 지점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1시간 변했어.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 100킬로미터 이동했네? 1시간 동안 100킬로미터 이동했대. 그럼 버스의 속력은 얼마가 된다? 100km per hour가 될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뭘 해볼까? 고속열차를 한번 해보자. 고속열차도 선생님 똑같이 1시간으로 할래. 그러면 고속열차가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쭉 가니까 몇 킬로 왔어? 300km를 이동했대. 그러면 어때? 300km per hour가 되겠지. 자, 각각의 속력을 구했다면 이거를 그래프에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이쪽에서 보면 버스의 속력, 버스는 기울기가 일정한에 등속 운동을 한 거지? 그러면 버스는 100km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버스고, 그 다음에 고속열차는 속력이 300이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속열차가 되겠습니다. 고속열차가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그럼 자, 문제 하나만 선생님 한번 풀어볼게. 만약 버스가 3시간 동안 이동했대. 그럼 버스가 3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 자, 버스의 속력은 100km per hour였어. 근데 이걸 3시간 동안 움직인대. 그럼 얼마? 그렇지, 300km가 나오겠죠? 자, 이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뭐다? 등속 운동을 한 것이다. 보면서 얘가 등속 운동을 했는지 빨라졌는지 정지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거는, 이 그래프는 딱히 어려울 거 없이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그냥 해석만 할 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랬거든? 근데 이 기울기랑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누가 더 기울기가 가파르지?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 급할수록 속력이 빠르고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속력이 느리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다 왔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걸 보면 이게 지금 보이저 1호예요. 보이저 1호. 자, 보이저 1호인데 이 보이저 1호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 자, 얘가 보이저 1호인데 얘는 1977년에 발사를 했대. 생각해봐봐. 1977년에 발사를 했고 시간당 61,200km의 속도로 움직인대. 상상이나 되나? 61,200km라는 것이 굉장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977년에 발사했어. 그리고 최근에 얘가 그 태양계 거의 끝까지 이제 밖으로 나갔다고 이제 막 뉴스가 막 나왔었는데, 그러면 우리에서 고민해 볼게. 자, 얘 이렇게 생겼어.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연료가 필요하죠. 연료가 필요한데 얘는 도대체 연료를 담을 만한 무엇이 없어. 연료를 담을 수 있을 만한 통도 없고, 그런데
더군다나 77년에 발사했으면 좀 몇 년이야. 그치? 77년이면 40년이 넘은 건가? 40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그 40년 동안 사용한 연료는 어디서 갖고 왔을까? 어떻게 이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 것. 그리고 이것은 조금 있다. 선생님이 뒤에 숙제로 제출하라고 한 것에 자기의 생각을 써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도대체 이 조그만 게 40년 동안 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었을까? 알겠지?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등속운동이라는 거. 알겠지? 등속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것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무빙워크, 컨베이어 벨트, 또 뭐가 있을까? 아까 리프트도 있었고, 또 마트에서 물건 올려놓으면 물건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잖아, 계산대에서. 그쵸?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봤으면 자, 이제는 칠판 있는 교실로 이동을 해서 우리 한번 학습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알겠지?